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집행유예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다가 2심에서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작년 10월에 일단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의 결정은 집행유예 확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묵시적 청탁에 대한 뇌물 혐의가 지금 이 판결대로라면 인정이 안 된 거죠? 인정이 된 거예요. 된 거죠, 근데 된 거죠. 집행유예가 왜 나왔냐면 예. 법률심에서는 10년 이상 선고받은 게 아니면 양형 다툼을 할 양형에 관한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뇌물죄 성립 여부라든지 액수에 관해서 달라진 바가 없으니까는 그냥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제 집행유예로 완전히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말고도 서미경 씨한테 롯데시네마 헐값에 넘기고 뭐 월급 주고 이런 횡령 배임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량을 좌우하는 거는 핵심이 이 뇌물죄였는데 그 70억씩이나 뇌물을 줬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그 논리로 수동적 비슷하다. 뇌물 공여자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고 지금 법률심인 이상 그냥 이게 그대로 확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신동빈 회장의 이 면세점 특허 관련해가지고 뇌물을 줬다는 거는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말 사주고 그런 뇌물보다 판단이 더 쉬워요. 여기는 그 면세점 승인 신청을 하고 뭐 허가를 받고 뇌물을 건네주고 이게 일자가 그때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툴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유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따라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부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취소돼야 당연합니다. 근데 법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관세법에 보면 면세점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을 취했을 때 그래서 면세권을 놨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면세점 운영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면세점의 사장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거를 과연 그 관세청에서 신동빈 회장을 면세점 운영자로 봐서 취소를 시킬 거냐?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취소 소송할 것 같아요. 만약에 취소를 하면 롯데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정농단 뇌물 공여와 이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죠.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재판이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제 면죄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재벌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일각에.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도 뭐 집행유예가 비슷한 내려질 상황이 수 있냐? 되는 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뇌물 액수가 공여 액수가 86억이에요. 왜냐하면 말 3마리 소유권 이전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86억이 됐고 70억, 86억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청탁이 삼성은 면세점 승인과 관련한 청탁이고 삼성의 그런 청탁, 롯데의 청탁이 삼성의 청탁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뭔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가지고는 문현표 장관 같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그런 것도 있고 직권남용이 또 인정되기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봐야지 재벌 봐주기 금액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여기도 집행유예 아니냐, 그냥 또 재벌 봐주기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살고 나왔던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뇌물 공여보다는 거액의 횡령들이 많았었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때는 특히나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경제 전망치가 이제 올해 거의 뭐 2% 성장률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3%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서 그런 해석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기업들이 국가 활동, 경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한마디로 독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조금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그 만약에 실형이 나왔으면 대법원에서도 실형으로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하든지.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심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그런 판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뇌물 액수는 같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글쎄요, 그냥 경제 상황 때문에 판결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오히려 이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